젊은 여성들과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받아 비난을 샀던 이병헌 씨가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류 스타 김현중 씨는 과거 폭행 논란이 있었던 전 연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한 주간에 있었던 문화 연예가 이슈를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병헌 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 만삭이 아내 이민정 씨와 함께 입국해서 공식 사과 입장을 표명했는데 예. 아직까지 대중들의 반응은 좀 냉랭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병헌 씨가 이민정 씨하고 이제 같이 입국을 해서 그동안 가족들한테 정말 씻을 수 없는 뭔가 좀 죄를 진 것 같다. 책망도 많이 받았는데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성을 할 것이다라고 사과를 했지만 지금 대중의 여론이 처음에는 이병헌 씨가 워낙 스타니까 그 여성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구애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도 있었는데 네. 중간에 이제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이병헌 씨가 오히려 젊은 여성한테 좀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이 지금 퍼져나가면서 이병헌 씨에 대한 여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이 뭐 사과 한두 번으로 어떻게 반전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앞으로 이병헌 씨에 대한 여론이 좀 좋아지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는 했습니다만 지금 네. 여론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네.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어요. 했던 얘기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란들이 일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병헌 씨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네. 왜냐하면 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외국에서 사진이 인터넷으로 뭐가 좀 이렇게 그랬죠. 공개가 된 게 있는데 좀 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꼭 쇼핑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이 하나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반성하는 뜻의 진심이 있는 거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진정성이 없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우 네.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연예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정법이 아니라 대중의 정서법인데 네. 이렇게 대중의 정서가 안 좋을 때는 거기에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병헌 씨의 사과에는 정말 간절한 진정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인데 이병헌 씨의 명예가 과연 언제 회복이 될지가 관심이거든요. 예. 이번에 곧 영화도 개봉된다고 하는데 예. 영화도 예를 들어 흥행을 하고 예. 앞으로 좀 성실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중들의 예. 마음이 좀 돌아설까요? 이병헌 씨, 요번에 특히 이런 남성의 팬들이 주로 여성들인데 여성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이미지가 생겨버린 겁니다, 요번에. 네. 여성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조강지쳐 놔두고 다른 젊은 여자와 뭔가 어떻게 할 때 네네. 그때 굉장히 여성들이 이런 이미지를 싫어하는데 남성 스타가 벌써 이병헌 씨가 이런 이미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리고 이 남자 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남성 스타에 대한 선망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질투도 있어서 한 번 남성 스타가 꼬꾸라 이렇게 무너질 때 네. 그때 이제 남자 팬들은 굉장히 막 안티로 돌변하면서 공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병헌 씨가 지금 여성 팬과 남성 팬의 공적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뒤집혀지기 위해서는 네. 국내에서의 흥행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해외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올 여름에 터미네이터를 통해서 이병헌 씨가 헐리우드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지 이게 아마 이병헌 씨가 국내에서 여론이 좀 반전되는데 좀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대중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 김현중 씨 얘기도 좀 해볼게요. 예. 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전 여자친구가 김현중 씨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주장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 보니까 김현중 씨 측에서 내놓는 주장 그리고 전 여자친구 측에서 내놓는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헷갈리는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것이 처음에 이제 보도가 나오기를 김현중 씨의 전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고 네. 아마도 곧 결혼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가 나와서 크게 화제가 됐고 그랬죠. 그 다음에 김현중 씨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여성이 확인을 지금 안 해주고 있다. 결혼설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전 여자친구가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임신을 한 것을 김현중 씨도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김현중 씨 측에서 특히 김현중 씨의 부모님이
이것을 지금 자꾸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네. 그리고 김현중 씨 부모님하고 병원에 갔다가 혹시라도 낙태를 당할까 봐 두렵고 뭐 이런 뉘앙스로 그러니까 김현중 씨 부모님이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김현중 씨의 아버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여성이 임신을 했다면서 이름도 안 적혀 있는 초음파 사진 몇 개 갖다 주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임신한 줄 어떻게 아느냐.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여성 측에서 병원에 지금 안 가고 있고 뭐 낙태도 어쩌다 이런 거는 우리는 지금 상상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아이가 나올 경우에 여성이 원한다면 양육비를 지급할 것이고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면 우리가 키울 것이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 여자친구 측과 김현중 씨의 부모님 측이 서로 인터뷰를 하면서 네. 이렇게 공방전을 벌이다 보니까 너무 지금 남의 집안의 사적인 일로 지금 일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여론이 생기고 있어서 이제는 이분들이 각자 이렇게 매체에다 대고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좀 만나서 조용히 어차피 이거는 가정일이니까 좀 조용히 이 일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네, 김현중 씨 입장에서는 진짜 연예계 최대 위기가 아닐까 싶은데 네. 아직 앞으로 연예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더 해나가려면 이 네. 위기를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이제 뭐 이병헌 씨도 그렇고 김현중 씨도 그렇고 연예계 젊은 연예계 스타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스타덤을 형성할 수 있는 정서가 뭐냐면 연애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연애의 상대방으로서의 판타지가 유지가 될 때 그 스타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애 판타지가 유지가 돼야 연예 커리어도 이제 잘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에 문제는 연애 판타지가 깨졌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연애 상대자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뭐 폭행 의혹이랄지 뭐 임신설이랄지 또 상대방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도 그것을 약간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라든가 등등등 또 배우자한테 뭔가 성실하지 않은 듯한 태도 이런 식으로 연애 판타지가 깨지면 아무래도 연예 스타로서의 입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이병헌 씨에 비해서 김현중 씨의 입장이 조금 어떻게 보면 뭐 긍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어차피 군대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군대에 가서 냉각기를 가지면서 그 기간 동안에 개인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정리만 한다면 그럼 또 다시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됐을 때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네, 이병헌 씨와 김현중 씨 모두 정말 유명한 한류 스타잖아요. 그만큼 팬들의 충격이 큰 상태인데 네. 공교롭게도 앞서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모두 여성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연예계 전반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좀 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 연예계를 움직이는 동력이 스타고 네. 스타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 판타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막 멋져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런 연애의 대상처럼 보였던 뭐 유시원 씨, 이병헌 씨, 김현중 씨 다 이렇게 소송에 휘말리고 이렇게 구설수가 나게 되면 대중들이 연예 스타를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겉보기로만 멀쩡해 보이지 사실 속으로는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에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냉소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거고 특히 문제가 이게 국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분들이 한국 연예계를 대표하고 K-팝이라든가 어떤 K 연예계를 대표하고 한국 브랜드를 지금 국외에서는 대표하는 분들인데 네.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에 휘말리게 되면 결국에는 해외 한류 팬들이 한국 연예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냉소적으로 바뀔 수가 있고 또 한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류 스타 정도 되면 자신의 사생활에도 조금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잘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영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 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사관왕에 오른 영화 버드맨이 네. 이 한국 비하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대사가 꽃에서 김치처럼 역한 냄새가 난다. 네. 이 대사가 문제가 된 거죠? 예, 그렇죠. 그 대사가 영어로는 그 안에 막 욕설도 들어있고 그런데 미국에서도 공식 방송으로 할 수 없는 네네.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남자 주인공의 딸이 꽃집에 갔는데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지금 한국인으로 아마 보입니다. 그 극 중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국인을 비하하는 측면에서 여기 꽃들한테는 다 김치 냄새가 난다라고 대사를 한 것이니까 이거는 명백한 인종차별, 인종비하, 한국 비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영화를 국내에서 홍보하는 그 회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한국 비하의 의도가 아니라
단지 극 중에 이 여자 캐릭터가 굉장히 신경질적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부적절한 단어를 표현을 하는 것으로 이제 설정을 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극중 캐릭터가 신경질적이고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소재가 삼라만상이 있는데 네. 왜 그중에서 굳이 김치를 콕 찍어가지고 이거는 네. 배치를 한 것이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네. 우연히 찍은 것이 아니거든요. 왜 이것은 결국 한국인의 정서를 너무나 이제 무신경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치를 그렇게 쓴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인이 한국을 소재로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헐리우드 제작진들이 앞으로는 한국을 소재로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좀 부적절한 표현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헐리우드에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 비하 논란이 일었던 영화가 비단 이 영화뿐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영화들의 흥행 성적은 그동안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예.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예.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의 예. 맥라이언이 굉장히 사랑받는 배우였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샴푸 광고를 찍더니 미국에 가서 어느 뭐 이름도 기억도 안 나는 나라에 가서 우스꽝스러운 광고를 찍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을 굉장히 희화화하는 네. 발언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맥라이언 나오는 영화는 거의 다 제대로 한국에서 흥행이 제대로 안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 마이클 더글라스의 폴링 다운이라는 영화가 그 속에서 한국인 상점 주인을 굉장히 비루한 사람으로 묘사를 해서 논란이 됐었고, 우리나라에서 흥행도 잘 안 됐죠. 그리고 릭 베송 감독의 택시라는 영화에서 한국 사람들은 나라가 지금 가난해져서 잠잘 곳이 없어서 택시 트렁크에서 잔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서 논란이 됐는데, 영화 자체는 또 흥행이 잘 됐었고, 그리고 007 어나더 데이, 여기서 이제 북한을 묘사했는데, 북한이 한국이 아니라 꼭 무슨 어디 태국 뭐 동남아 이런 데처럼 물소떼가 한국에서 막 지나다니는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해서 네. 한국에 대한 지나친 무신경이 아니냐, 한반도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인터뷰에서 이게 이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좀 이렇게 좀 희화하는 네. 거라고 알려졌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기분 좋게 이 영화를 봤는데 갑자기 주인공들이 개고기 안 먹는 나라로 가자 이러니까 이거는 북한 내 문제가 아니라 북한 남한을 싸잡아서 지금 희화한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으면서 이 영화에 대한 평도 우리나라에서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한국이나 아시아 나라에 대한 어떤 서양 국가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네. 우리가 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지 네. 궁금하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죠. 할 수밖에 없죠. 한국이 외국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경향은 있는데, 어쨌든 그것과 별개로 헐리우드가 과거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무시했던 건 확실합니다. 한국을 소재로 하면서 한국을 아예 조사를 안 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딱 보여주면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이렇게 뾰족한 모자를 한국 농촌에서 쓰고 다니고, 어떤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한국의 할아버지가 냉장고에서 막 밥을 꺼내 먹고, 네. 한국 사람은 절대로 냉장고에서 밥을 꺼내 먹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예 무신경했던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러다가 최근에 한국에서 헐리우드 영화가 막 1,000만 관객씩 동원하니까 네. 이제는 한국을 좀 이렇게 좋게 봐주려는, 또 한국을 어벤져스 2 같은 경우에는 촬영도 한국에서 하려고 하고, 네. 이 헐리우드가 좀 한국에 대해서 시각을 좋게 가지려고 하는 차에 요번에 이 버드맨 사태가 터지니까 상당히 이게 좀 의외인데, 네. 우리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 앞으로 더욱더 헐리우드 제작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한국을 좀 조심스럽게 묘사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네, 한 주간의 문화 연예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